자, 교수님. 네. 흔히 뇌졸중을 갑작스레 찾아오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뇌졸중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뇌졸증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네네. 증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네. 네네. 뇌졸중. 네. 이게 어떤 병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네. 뇌졸증 아닙니다. 그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뇌에 생기는 졸중이라는 뜻인데요. 이 졸중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얻어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생기는 병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뇌졸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뇌경색도 위험하고 뇌출혈도 위험한데요. 실제 빈도로 따지면 10명 중에 8명의 뇌졸중 환자는 뇌경색으로 내원을 합니다. 실제 이제 뇌경색 환자가 뇌졸중 환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질문이 좀 웃길 수 있는데 네. 뇌출혈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이 뇌경색이 위험합니까? 일단 둘 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네네. 이제 사망까지 예후를 따졌을 때 이제 사망을 주요 인자로 보거든요. 네네. 근데 사망까지 봤을 때 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은 뇌출혈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출혈이 생기면 사람이 큰일 난다. 다만 뇌경색도 뇌출혈 못지않게 또 위험합니다. 뇌경색이 생기면 이제 며칠 내에 뇌압이 높아져서 뭐 1, 2주 내에 사망까지 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8명의 환자가 뇌경색 환자이기 때문에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좀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건지, 그 기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하나 둘 원인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을 하는데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다고 하는 고지혈증,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 심방세동이 있으면 없는 환자에 비해서 6배 가량 뇌졸중의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작용하면 이제 하나의 뇌졸중이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다들 잘 아실 건데요. 사실 나이가 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런 이제 시간이 흐른 것만큼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은 위험 인자들에 의한 위험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럼 그 축적된 위험 때문에 어느 순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위험 요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받고 있다면 치료받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계실 수 있는데, 처음 고혈압 진단 받으시면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살도 좀 빼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서 혈압약 안 먹어보고 싶다. 근데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하셔서 혈압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 요소와 관련된 약을 먼저 드시고 목표치를 달성하시면 의사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다시 끊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